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서울의 단지들이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여간 이 서울 분양의 물량은 구로구 행복주택 500여 가구뿐이었지만 이달에 예정된 분양 물량은 약 4천여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번 달부터 이 청약제도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도 완화됐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샵 3989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근하게 좀 풀린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살짝 온기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투자 고민 또 명쾌하게 해결해 드려야겠죠. 전문가분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서 규제 완화들이라든가 또 이제 금리 쪽인 문제도 조금 이제 좀 완화되는, 좀 내려가는 이제 하향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아주 부동산에 바짝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요 시기를 놓치시게 된다면 굉장히 긴 어떻게 보면은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이 시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을 좀 손해 볼 수도 있는, 남들은 달려가는데 나는 그냥 서 있는 그런 어떤 좀 뒤처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프로 시청하시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십시오. 아주 속 시원한 답변으로 대답해 드리면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상세하게 사연 적어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요, 화랑대역 공릉동 네. 육바 효성이라고 거기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나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저기 전세 주고 있거든요. 아, 임대 주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공릉동의 효성 아파트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효성 아파트를 몇 년, 한 10년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좀 10년 넘는 것 같아요. 네. 꽤 오래 갖고 거주는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아, 거주는 한 번도 안 하시고. 매수하실 때는 거주에 대한 의무는, 주택은 이거 하나세요? 아니, 제가요. 네. 한 5년 됐어요. 강동구 명일동에. 네네. 반지하도 한 30년 넘은 거에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아, 네네. 한번 볼까요? 네네. 효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네네. 한 350여 세대가 채 되지는 않는데, 네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를 지금 내 입장에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될까 이런 좀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네. 혹시 재건축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그 생각도 있어요. 네. 네. 요즘 정비 사업들이 많이 각광을 받으니까 네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단 낮고 아파트가 저층으로 넓게 지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세대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 자체가 지금 제가 방금 이제 찾아봤지만 119%밖에 안 돼요. 아, 네. 여기가 토지 자체는 3종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찾아 먹을 용적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거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도 26평이 넘어가거든요. 저희 거기가 저기 작은 거 큰 거 두 개로 나눠졌는데요. 평균 대지 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전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업성이 뭐 나오다 못해 정말 할아버지만큼 사업성은 좋은 거예요. 아,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네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죠? 살은 제가 신경 안 쓰는데 한 8억 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8억 정도라고 하시면 작은 평형대네요. 26평짜리? 네네네. 네. 8억 선에 지금 이제 26평짜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시청자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지금 제가 앞에 언급드렸듯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용적률은 120%도 안 되는 대지 지분은 26평이 훨씬 넘어가는 네. 이런 재건축 대상 아파트란 말이죠. 얘네들이 이제 1995년식이라서 아직 30년 연한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뭐 지금부터 준비를 이제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격이란 말이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모르겠어요. 좀 올랐는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효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네네. 이만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하면 이 가격보다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가격뿐이 안 나가고 뭐 그렇다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 육군사관학교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 문제를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요 육군사관학교가 요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따르고 있어요. 예. 군사시설 보호법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요거에 의거해서 대공 뭐 방어 협조 구역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육사 아파트가 한 10층인가 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10층을 지면 뭐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뭐 10층 올라가냐, 11층 올라가냐, 12층 올라가 이런 거는 재건축이라는 큰 어떤 움직임을 갖기에는 큰 동력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육사 아파트니까 그러려니 하시는 거고요. 네. 효성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네. 얘네들이 지금 가장 좋은 건 얘네들이 이전을 하면 돼요. 이전을 하면 되는데 실제 이전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가장 최근까지의 소식은 뭐냐면 이제 작년 후반기에 22년 말에 이제 얘네들이 충남 쪽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우리로 좀 보내주어라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계룡대도 있고 이제 충남 쪽에는 군인 어떤 그런 지역이잖아요,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까지 뭐 충남도에서는 받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문제예요.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그냥 충남도지사가 정부에다가 육군사관학교 우리 줘라, 우리 쪽으로 이전하게 해줘라라고 그냥 요청한 상태야.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야. 그러면 기대 요인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여기 그 태릉 골프장 있잖아요. 네네. 태릉 골프장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조성한다는 소리 들으셨죠? 네네. 이건 실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던 상황인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네네네. 그런데 얘네들을 만약에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 당연히 고도 제한이 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얘네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뭔가 하여튼 완화가 된다는 거야.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입지 규제를 좀 완화해서 특별한 어떤 건축 구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뽑아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얘네들 자체는 지금 또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표는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노원구민 있잖아요. 네. 노원구민의 70%가 반대를 하네. 아. 아파트 짓지 말자고 아주 결사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아파트 짓지 말고 여기를 오래도록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호한 거니까 역사문화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그냥 보호구역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추려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기회 요인을 잃어버리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흐를 것 같은 거예요. 네. 막연하게. 어떤 뭐 움직임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계속 넋없이 그냥 다른 데들은 서울 다른 지역들은 막 개발한다고 지금 난리고 재개발이니 뭐 재건축이니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그 찾아먹은 용적률이 적고 앞으로 사업성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냥 버텨야 되는 거야. 큰 그렇죠. 네. 제약이 이렇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연배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네. 이런 일들이 이 법제들 이런 규제들이 그렇게 쉽게 풀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이전하고 이런다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흐를 것 같아. 그러면 좋은 사세월 다 날리고 그냥 네. 나는 여기만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호가가 8억 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가격이면 저는 매도해도 충분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제가 생각에는 그거 이런 비싸게 흐름으로 샀는데. 흘러가면 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15%, 지금 가격의 15%에서 20%까지 많게는. 아,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 가격 자체가 우리가 서울 시내 부동산 규제 나온 게 2017년 8.2 대책부터가 본격적으로 규제가 나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18년에 9.13이니 2019년 7월. 요 가격대가 2019년, 그러니까 2020년에 가격이 팡 뛰기 전, 그 전 가격이거든요. 네. 요 정도 가격이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소득 수준을 대입해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시청자님에서 뭐 당연히 더 높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손해 보는 가격 아니고 굉장히 이익 볼 수 있는 가격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거를 정리하고 네. 세입자 그 전세금 빼주고 네. 나머지 돈 갖고 다른 데 갭 투자를 하던 요즘 뭐 취득세 뭐 이런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또 규제 지역에서도 풀렸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것보다 네. 다른 개발지라든가 아니면 좀 더 상급지로 가서 얘보다는 더 조금 나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터 잡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 효성 아파트에서 한번 이익 보고 요 이익금 그대로 가지고 다른 데 묻어놓고 또 이익금 갖는 게 더블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혼자 하나 갖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요거는 1대1 상담하시든 다음에 또 통화하시는 걸로 한번 제가 기다려 볼게요. 아니,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 제가 다음 분 때문에 좀 그렇고 다시 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 공릉동 아파트 매도하시고 상급지로 또 이주를 하시기를 권유드렸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거나 또 다른 또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세미나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 다음에는 문자로 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33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DH 자이개포 2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후 데츠르엘 이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DH 자이개포를 2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 2년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요거를 매도를 지금 하고 데츠르엘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보유를 하고 향후에 미래에 좀 가치 상승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자이 아파트를 뭐 여기 뭐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요. 공무원 아파트 8단지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재건축을 한 건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치 르웰이라고 하면 르엘이고 여기 요쪽에 대치동에 이제 학원가 그 초입 있는 쪽에 있는 건데 대치동에 있는 대치 르엘로 갈아타면 어떤가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갈아타는 거 반대하는 거고요. 일단 개포자이 같은 경우는 한 2,000세대 됩니다. 세대 자체가 엄청 크고요. 21년 준공돼서 21년 신축 아파트인 거죠. 신축 아파트고. 대치 르웰 마찬가지예요. 21년에 준공된 거고 얘네들도 신축 아파트이면서 근데 이제 세대 수 자체가 300세대가 채 안 됩니다. 280세대인가 그 정도 나오는데 300세대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개포자이를 지금 매도하시려고 하는 갈아타시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더 학원과 가까이 뭐 학자녀를 두고 있으신 것 같은데 학원과 좀 가까이 인접한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 하나. 근데 그거보다 뭐 개포자이 충분히 뭐 라이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여기 지금 개포동에 계속해서 입주가 이제 대기하고 있죠. 옛날 개포 주공 1단지, 4단지 뭐 이런 것들부터 지금 올해 말 또 뭐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입주 물량 때문에 임대 가격 뭐 내려가서 매매가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제 요렇게 걱정을 하면서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개포동 일대의 입주 물량 자체가 이 개포 단지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강남 전역이고요. 송파 잠실까지도 그 여파는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개포동 쪽에 입주 물량 때문에 여기 갈아타고 여기서 매도하고 대치동으로 옮긴다?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대 규모의 이 차이가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뭐 관리비적인 측면, 뭐 커뮤니티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을 감안한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대 수 자체가 지금 거의 7배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지금 거래량 요즘같이 거래량 없는 사이에서도 이 두 아파트 사이의 거래량만 비교해도 월등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당연히 거래량이 많은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나중에 황금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거고 가격 상승 여력에서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개포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들의 입주는 어차피 벌어질 일이고 그렇다고 보면 요 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뭐 2년에서 한 4년 정도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요 바로 이어지는 여기 영동대로죠. 삼성역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호재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직접 영향 지역이고요. 이어지는 뭐 분당선으로 보신다고 하면 또 수서역 일대의 수서역세권 개발에 딱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층의 고급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좀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꿋꿋하게 좀 버텨 가신다고 보면 충분히 몇 년 후에는 충분히 좋은 시절을 맞이할 수 있을 거고 반등하는 시기에서도 가장 먼저 반등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또 가격 자체도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갈아타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뚝심 있게 한번 버텨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도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세대수 참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DH 자이개포가 아무래도 대단지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금 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쪽을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로 온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아파트가 요 조금 성북 지역으로 네, 한정해서 하나 추천받을까 하고요. 네, 성북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에 어떤 아파트 보고 계세요? 기림 뉴타운에 그 레미안하고요. 네. 월곡구 레미안하고 그리고 미아에 있는 그 레미안하고 이렇게 레미안이나 동부 센트럴밀이나 네, 그렇게 브랜드는 이제- 정해 놓으셨고 이제 동네만 결정하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브랜드도 동부 센트러빌도 괜찮아요. 네, 미아동에 그러시군요. 있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성북구 쪽을 지금 보고 계시면 아무래도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실거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기름동과 월곡동, 미아동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나고요. 네. 네. 질문을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고민이 있으셨으면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는 게 훨씬 좋으셨을 텐데 방송으로는 네.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미아 동부 센트레비를 하나 이거 고민하시는 거고, 예. 레미안 월곡 가지고 이제 요거 고민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뉴타운 레미안 뭐 5단지, 6단지, 8단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름 뉴타운, 예. 기름 뉴타운이나 1단지나 6단지고 이제 조금 역세권으로 있는 거요. 좀 우리말로 흔히 가생이 쪽으로 있는 거요. 네. 네, 2단지, 1단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북구 쪽에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노원구 쪽에 갈까요? 아니면 저기 동작구 쪽에 매수를 할까요? 이렇다고 하면 이건 되게 고민할 문제이긴 해요. 네. 근데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지금 정해져 있는 가격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월곡 레미안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미아 동부 센트레빌은 떨어지고 뭐 기름 뉴타운 2단지는 뭐 그냥 횡보하고 이런 가격 흐름을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예. 그냥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에서 예. 오르면 똑같이 오르고요. 예.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는 가격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좀 더 유리한 건 예. 미아 동부 센트레비하고 레미안 월곡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이 말해주고 있을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동북선 라인 뚫리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요 동북선 라인이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월곡동이 레미안 월곡이 가장 혜택은 보는 거예요. 예, 맞아요. 미아 동부는 그 전에 뭐 어차피 미아 사거리가 있었고 그 위쪽에 이제 송천 초등학교 이제 이 기름 뉴타운에 조금 불편한 게 저 안쪽으로 그러니까 뉴타운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라고 하지만 예. 실제 지하철 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사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그냥 여기에 붙어 기름역이라든가 미아 사거리역 쪽으로 붙어 있는 아파트들 좀 더 신축인 아파트들이 기름 뉴타운 전체를 좀 끌어주는 거고요. 예. 거기 옆에 안착돼 있는 그냥 뉴타운 내의 아파트들은 그냥 큰 덩어리에 그냥 껴서 가는 거예요. 키높이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사실 뭐 이 아파트를 분석하고 그럴 것 자체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위쪽으로 보시면 장인 뉴타운이 또 엄청 커지게 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이 요 레미안 월곡하고 예. 미아 동부하고 예. 장인 뉴타운 쪽에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 기름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를 말고 예. 장인 뉴타운 쪽에 아파트를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장인 뉴타운 아파트가 더 새 아파트니까. 예. 그러면서 동북선이 연결되게 뭐 2020 내후년에 예정이 돼 있지만 예. 연결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4호선, 6호선 이용해서 동북선 이용해서 왕십리까지 가게 되면 강남, 그러니까 도심하고 강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또 뉴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금액적으로. 예. 그래서 뭐 향후 가치는 비슷해요, 다. 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해서 시청자님이 딱 실거주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직접 가서 보면 내 마음에 탁 드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거 선택하시면 된다고. 가치를 예. 따지지 말고. 예.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쪽 기름 뉴타운 쪽 안쪽에 있는 건 말고 오히려 장인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세요. 예. 더 새 거고 가격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네. 좀 더 새 거가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예. 평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 개 중에 너무 크게 막 이게 뭐 어떤 게 낫지 좋지 이렇게 너무 고민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주택 보고 남양 볕 잘 들고 컨디션 괜찮고 가격 나한테 맞고 하는 거 사시면 된다고. 예.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강사님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좀 상승 여력이 있고 강사님이 제일 추천할 만한 이 가격 서울에서 가지고는 진출한- 제가 봤을 땐 이 가격 가지고는 네. 그냥 장인뉴타운을 보시는 게 낫다니까요. 아, 네, 네, 그게 훨씬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북선 개통으로 인해서 호재가 될 지역 그리고 조금 더 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장윈뉴타운 쪽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이시다 보니까요. 미래 가치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내가 살 집의 어떤 햇빛, 방향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야 되니까요. 먼저 발품을 파셔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7720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양시 목련 3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양에 있는 목련 3단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뭐 거주하고 계시는지 몇 년 보유하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네, 평촌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리모델링으로서 대표적인 아파트고요. 범기역 바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연식 자체가 이제 92년식이라서 근데 이제 용적률이 지금 높게 뽑아져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평촌 지역에서 리모델링으로 진행했던 대표적인 아파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작성했던 그 설계안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리모델링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지난달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해서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당연히 해당이 되는 지금 평촌도 해당이 되는 그 상황인 거고요.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 높은 용적률이 지금 현재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높아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긴 했지만 이 특별법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수혜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지자체죠.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주민 제한 또는 이제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지정을 하면서 시도지사 협의 거치게 되면 뭘로 바뀌냐 하면 이제 특별 정비구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역에서 반경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 운이 좋다고 한다면 700%까지의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죠. 고층으로 뽑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사업성 자체도 훨씬 뭐 리모델링으로 그냥 진행했던 것보다는 재건축으로 해서 그 역세권 개발과 같이 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또 리모델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규제가 완화돼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가 됐든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다. 또 더군다나 우리 아파트가 갖고 있는 곳들이 여기 지금 평촌에 집중되어 있는 상업지역이죠. 이 중심 상업지역을 바로 끼고 있고 바로 역에 접근 가능하고 대로 따라서 아래 내려가면 여기 학원과 바로 밀집되어 있는 학원과 또 이용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래서 평촌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알토란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다만 장래성이 문제가 됐었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장래성마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전망 굉장히 밝은 편이니까요. 좀 더 보유하시면서 향후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고요. 또 샵 3989번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44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세종시 아파트를 팔고 갈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쯤 매도를 하고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할 때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종시의 전망은 어떤가요, 수장님?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한 번은 짚어볼 만한데 요즘 세종시가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로 최고 상승률 보였던 지역이에요. 최고의 상승률을 찍었던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지역인데 반대로 또 전국 단위 최고의 하락률을 찍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높이 올라갔으니까 산이 높으면 뭐 계곡도 깊다고 하나요? 또 최고 하락률을 찍은 게 다행히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가격이 흔들린 상황이고요.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컸어요. 뭐냐면 이쪽이 규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규제 지역이면서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관심을 가졌었어요. 뭐 관공서들이 이제 그쪽으로 행정도시로 만들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죠? 평촌, 그러니까 과천을 막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교육도시의 관공서 위주로 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미래 상승 가치 동력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부동산 띄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굉장히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좋았고 또 시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엄청 많이 급상승을 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으로 묶였었고 이 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2년 보유만 하는 게 아닌 거주를 또 해야 되잖아요. 거주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을 한 상황에서 이제는 팔아먹을 때도 된 거야. 왜냐하면 3억의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9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를 해도 비과세 내가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팔고 그냥 전세로 가지고 가면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도하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추세가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급매 거래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 급급매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원래 가격으로 다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급급매 가격이 지금 그냥 일반화되는 거예요. 일반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급급매로 있는 가격들이 잠깐 위험성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격이 현실화돼 버려 갖고 일반화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전세가율이 엄청 낮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엄청 낮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또 공급 물량도 있어요. 이 세종시 내에도. 그런데 더해서 대체 지역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대전, 청주, 저 위쪽으로는 천안까지. 이런 지역들 모두 지금 초과 공급이 예정이 돼 있고 실제 미분양이 이제 적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만 아득바득할 게 아니라 대전이나 청주 이런 쪽으로도 가격 싼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더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제가 이 앞에 분하고 상담도 했었는데 기회 요인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과세 조건을 실현해서 충분히 양도 차익을 실현하셨다고 하면 그 현금 가지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셔서 좀 시장 상황을 점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관망하면서 아니면 이 가지고 상급지로 올라가는 거죠. 서울 쪽에 다시 투자처 널려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신다고 하면
세종시에서 발문 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더 짧은 기간에 좀 더 좋은 투자로 인해서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도하시고 현금화하신 후에 조금 관망세를 지니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투자처가 궁금하시다면 1:1 대면 상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겠습니다. 02-2638-3973번으로 역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980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좀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이제 현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규제, 그러니까 부동산 어떤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상생 임대인 제도, 많이 들어보셨긴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처럼 일단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할까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묻는 그 질문의 요점을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면 크게 고민되지 않고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재계약에서 재계약 시에 전 금액 대비 5% 이내로 인상폭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5% 이내로 인상폭을 이제 인상 금액을 했을 때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게 된 본질은 뭐냐 하면은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또 특히나 주택이 모자라는 쪽에 규제 지역이 걸린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임대 주택을 좀 뽑아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2년 거주의 요건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주 안 하고 그냥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갭 투자를 한 상황이었어. 그러면서 그냥 임대차 계약할 때 전세 금액 상승 폭을 5% 이내만 가지면 네가 거주 안 해도 돼. 거주 안 해도 너 비과세 줄게. 라는 본질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좀 많이 형성하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계약 시점이 기준인 거예요. 계약 시점. 취득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계약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일단 기준은 계약시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두 번째가 기존 계약 승계하는 거. 이럴 때는 언제부터 카운팅이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왜 전 주인이 그러니까 전세에 있는 세입자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주인하고 예를 들어 세입자가 뭐 지금 한 1년 계약이 돼 있는 그러니까 2년 전세 계약해 놓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가 있는 상태야. 그거를 내가 그대로 승계하는 거야. 아니면 뭐 거의 2년 다 채워졌어. 그거를 내가 또 승계하는 거야.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나야 나 당사자. 내가 계약을 하는 그 시점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주인하고 뭐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 받았는데 전 주인하고 뭐 1년 6개월을 했네, 1년을 했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나랑 다시 계약을 써갖고 다시 카운팅 되는 거. 그때부터 적어도 1년 6개월을 충족을 시켜야 이 상생 임대인 제도의 혜택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팔 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신축 분양 받을 때 전세 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를 때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기존 계약 승계니까.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의 계약을 내가 분양받으면서 승계하는 거니까. 2년 지나서 나랑 다시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 승계에 합쳐지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주택자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은 혜택 없느냐?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집이 3개가 있었어. 3주택이 있었는데 일단 1주택, 2주택 다 팔았어. 다 매도하고 상생임대 제도, 상생임대인의 자격을 갖고 있던 그 상생임대인으로 뽑아놨던 주택을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서 1주택으로 매도할 때 그럴 땐 당연히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뭐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데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까요? 활용하셔도 된다고요.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하고 상생임대인 제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떨어져서 금액을 해든 뭘 하든 5% 이내가 되는 거니까. 일단 매매가만 안 떨어지면 다행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저는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에 네, 대단지 아파트 상가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뭐 금리도 높고 그러는데 위치도 너무나 좋고 또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돼 있고요. 네. 바로 또 여기 앞에 있고 또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상가 이름이 어떻게 네. 되나요?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에 있는 구분 상가거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방송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에스티움 에스티움 신길 뉴타운 내에 있는 에스티움 아파트 그 앞에 있는 쪽 대로변으로 있는 그 상가 구분 상가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대단지이고 또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데 바로 네. 옆이에요. 네. 위치랑이 너무 좋고 네. 또 역에서도 바로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네. 요즘 이제 금리도 높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도 괜찮을지. 여러 가지가 다 좋으면 네네.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너무 이제 제가 너무 단순하게 답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네네. 두 가지 입장에서 네네.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해 갖고 저는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하는 거고요. 네. 무조건 가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일단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금리 문제예요. 네. 이 금리 문제인데 우리가 이 네네. 금리가 높고 대출이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 업계, 이렇게 돈 장사하는 업계에서 가장 네.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시중 은행들이에요, 은행. 네. 네, 시중 은행들만큼 돈 장사 전문가들이 없어요. 네네. 지금 은행들이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얼마 전에 4.5%에서 네. 뭐 한 5%대의 고금리로 네. 적금 상품들을 내놨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내가 이걸 읽고 내가 한번 가입해 볼까 했더니 또 개눈 감추도 그냥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렸어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확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자, 그렇게 돈 장사 잘하는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이 네. 왜 이렇게 5%대라는 초고금리로 예금 금리를 이렇게 주면서까지 현금 확보를 해놨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반짝하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은행들은 이렇게 5% 이런 높은 금리를 일반 대중들한테 지불을 하더라도 네. 그런 돈으로 내가 현금 확보해 놓은 걸로 투자를 해서 네. 이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처들, 투자 상품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물건 살려고.
그게 주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수익 상품이 뭘까요? 상가겠죠. 그렇죠.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가예요, 상가.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은행들이 이렇게 5%대까지 이 금리를 주고서라도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차원은 다시 중복드리지만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금리가 앞으로 더더욱 올라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압박으로 대출 금리가 내렸잖아요. 네네. 대출 금리가 내렸는데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의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정부 압박으로 대출 금리를 내렸는데 예금 금리를 더 내려버린 거야, 은행들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품들은 나올 리가 없어요. 앞으로는. 네. 그러면서 이제는 투자처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은행에 몰려있던 돈이 이제는 부동산 이런 수익 상품으로 뽑아 나올 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금리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 발품 팔아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아, 네네.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요. 네네. 저도 뭐 그러면서 별 관심은 없었는데. 앞으로 네. 여기 신풍역 앞에라든가 이쪽에 신동아라든가 그러니까 청년주택이니 신동아 아파트 여기 공공재개발이니 뭐 같은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잖아요. 네, 바로 여기 있는데도 또 개발된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에 8,000세대가 더 들어간대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또 세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배우 상권에 대한 배우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럴 때 아파트 주택만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상가가 같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신축 상가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네. 여기는 이 신축 상가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거냐면 임차인 구하기가 급급해지겠죠. 네네. 신축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거니까. 그런 네네.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지금 신안산선이 또 뚫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7호선하고 신안산선역에 더블 역세권으로 해갖고 부동산의 가치가 일단 올라갈 거거든요. 그 가치 올라감과 동시에 그러니까 뭐 아파트들도 점점 좀 나아질 거고 하는데 이 신축 상가들은 앞으로 임차인 구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봤던 지금 기존의 레미안 에스티움의 아파트 구분 상가는 여긴 당연히 기존 상가니까 임차인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 임차인들의 지금 월세니 수익률을 지금은 따지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아, 왜냐하면 네.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더. 네. 소비 더 늘어날 거고 수요 세대가 더 늘어날 거고 또 역세권으로 해서 이 토지 가치가 올라갈 거거든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신축 상가들 나올 때 임차인 찾으려고 또 몇 개월 공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것 따지면 안정적으로 지금 아파트 앞에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이 기존 구분 상가를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네네. 아까 시청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역에서도 가깝고 에스티움 아파트에 네, 있지만 버스 정류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뭐 어. 횡단보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이만 줄이고 네. 그냥 시청자님 그냥 바로 가셔서 계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상담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소장님. 네, 1:1 뭐 이제 전화 그 번호 나가시는 걸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요즘 이제 제가 각광받는 투자처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 투자처하고 그다음에 실제 갈아타기 어느 쪽으로 갈아타면 좋을지 이런 것들 실제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 투자라든가 재산 증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제 얼굴 보고 상담 시간 잡기 바라겠습니다.
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하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